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일타 강사 티노로 돌아왔습니다. 2월달에 소개할 게임들이 많이 밀려있기에 바로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빠르게 가시죠. 이건 뭐 편집 없이 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길면 또 아니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스킵 있잖아요. 빨리 감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2월 출시 예정작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예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왼쪽 축 여기 있죠. 높이는 그 가격, 그 다음 밑은 가벼운 게임에서 무거운 게임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꼼짝마라는 게임이네요. 팝콘 에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만두게임즈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만두게임즈에서 출시한 게임인데 같이 팝콘 에듀랑 만두게임즈랑 같이 나온 건데 지금이 13일이니까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13일이니까 25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출시 특가로 할인돼서 나왔습니다. 한 개는 11,000원, 두 개는 24,000원, 세 개는 28,000원. 한 개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하네요. 이왕이면 세 분 계시면 묶어서 구매하시고 나누면 뭐 저렴하겠죠? 배송비 붙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배송비가 얼마가 무료냐, 한 5만원 선 무료 아닌가요? 배송비가 3만원이네요. 팝콘에도 좋아요. 3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인데 딱 걸리네요. 세 개 딱 걸려요. 세 개 사도 뭘 하나를 사야 된다. 어쨌건 게임은 좀 파티스러운 게임이에요. 기억력 게임이에요. 기억력 게임. 이렇게 서로 할리갈리 포지션이죠. 이건 뭐. 근데 벨 대신 이 배지가 펌프, 바람 뾱뾱이 같은 펌프 같은 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왜냐면 할리갈리처럼 종 같은 걸로 하면 너무 시끄럽거든요. 좀 그런 것들 배제하다 보니까 안 놓는데 지금 이런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부서지지도 않고. 이거 터지면 바람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터지지 않겠죠. 살짝살짝 하세요. 너무 폭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게임 소개는 차례가 되면 한 잔을 옆에 보여드리고 가리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슉슉 가리면 안 되고 열고 가리고, 다른 사람도 열고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카드를 펼치다 보면은 카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현상금 카드랑 수배자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수배자 카드가 나온 걸 기억했다가 또 현상금 카드가 나오면 그때 체포를 하는 겁니다. 꼼짝마 해서 모자가 똑같았어요. 전에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거 가져가고, 또 다음 카드에서 꼼짝마 해서 맞으면 또 가져가고, 이걸 누가 나왔는데 그때 파란 모자 나오면 체포, 녹색 목도리가 나왔었는데 그때 누가 또 녹색 목도리면 체포 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지목해야 돼요. 누가 수배자 카드였고 누가 현상금 카드였는지를 서로 똑같이 지목을 해야 두 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총 가지면 안 돼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기에 총이 있으면 되는데 흉악범이라고 해서 모자는 모자인데 총이 있어요. 그 카드에.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흉악범은 좀 몸을 살려라 이런 말이죠. 최소한 3명에서 6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6명 풀파티면 정신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적정 인원 4, 5 정도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약간 꼼짝마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지만 가격선에서는 비슷한 게임인데요. 실버 앤 골드입니다. 골드도 팝콘 에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4일 남았네요.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 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은 이제 꼭 끝나겠네요. 30% 할인해서 14,000원. 가격 참 좋네요. 둘 다 팝콘 해주니까 뭐 실버 앤 골드랑 아까 그 꼼짝마 같이 하시면 무배 뜨겠네요. 역시 빠르시네요. 정희님, 룰 설명 잘 하시죠? 정희님과 곰잼님의 이건 리뷰 같고요. 이거는 규칙 설명해서 두 개가 딱 올라왔으니까 뭐 어떤 게임인지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두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인트만 그냥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2개 사면 좀 더 할인해주네요. 이 실버 앤 골드가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에요. 작년에도 좀 이름 많이 올라왔고요. 드로앤라이트 게임인데 작가가 피 러커 하딩입니다. 여기서도 소개했지만 이모탭, 기즈모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이 게임보다 좀 더 비슷한 게 퍼즐류에 강하시죠. 갑자기 이름 베런파크랑 그 다음에 케이크, 이름이 뭐죠? 우리 붙어보기에서 했었는데 기억력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이게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져요. 세월을 무피하고 다 맞고 있어 뇌가. 저희 붙어보기에서 진저브레드 하우스. 그래서 피러커 하딩 그 작가님이 오히려 이런 게임들의 느낌보다는 진저브레드 하우스와 베런파크에서 보여주는 그 퍼즐, 이분이 좀 약간 테트리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테트리스의 느낌을 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는 건데, 이 카드가 코팅이 된 카드예요. 그리고 펜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낙서라면 좀 체크를 하면서 보물을 찾고, 다 체크가 되면 이제 다음 보물 지도를 체크하고 이런 식인데, 그럼 이거 뭐 많이 쓰면 안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또 피버 카스텔 잘 만드는 거죠. 명품
그 독일 필기구 브랜드인데, 또 앞선 두 리뷰어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는데 잘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카드 뽑고 이 도형을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지도에다가 그리는데, 이게 뭐 위아래 앞뒷면 180도 다 돌아가요. 그 형태로 그리고, 이 체크된 순간에 X표가 체크되면 보너스 X 한 번 더 하고, 돈을 체크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이를, 이런 종이를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 이부터 동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먼저 체크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동전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줄을 선택한 사람부터 6, 5, 4, 3, 2, 1 카운트로 되고, 보너스가 다 되면 당연히 못 받고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뭐 이 체크된 동전 또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고 이것도 개수고, 그래서 9, 14, 17에서 17점 적는 거고요. 그리고 완성이 다 되면 이제 이것도 보너스고요. 이 카드별로 점수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야자수도 있어요. 야자수는 뭐냐면, 내가 이 그리다 보면은 야자수 그림이 또 있어요. 야자수를 체크하면은 야자수 개수 플러스 여기 중앙에 이렇게 보물카드에 있는 야자수 그림도 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야자수를 체크했잖아요. 그럼 1점 플러스 1, 2, 3, 4에서 5점을 먹는 거죠. 보물카드에 야자가 많다 싶으면 야자를 빨리 카운트 체크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이제 보너스, 보물지도를 완성했으면 회색 카드당 1점을 준다는 거예요. 회색 카드가 2장 있으니까 1점, 그리고 이건 주황색 카드당 2점이니까 2장 있으니까 2점에서 6점을 먹는 겁니다. 보물, 완성된 카드 이 숫자들 점수, 그 다음에 보너스 점수, 그리고 야자수, 아까 이제 그때마다 야자는 4번밖에 못 먹어요. 야자수 수가 많이 나올 때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게임 끝나면 똥 되고요. 또 뭐 나올 때마다 먹다가 또 좋은 거 나오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점수를 총 더해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당연히 보물카드는 자기가 완성되면은 여기서 하나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2장은 갖고 시작을 해요. 2장을 체크를 하고, 여기 탐험카드를 더 뽑아서 이 탐험카드에 나오는 이 도형들인데, 이 중에 하나는 안 나옵니다. 다 섞어서 셔플해서 한 장씩 뽑는데, 마지막 카드는 안 해요. 그거는 안 하고 다시 한 장이 나오면 다시 셔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형이 기다렸다가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2장 중에 어느 쪽을 체크해도 되는데, 하나가 완성이 돼야 새로운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게임 이거 뭐 2인에서 4인까지 할 수 있는데요. 2명이건 4명은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뭐 견제 요소가 이 돈, 아까 중앙에 누가 먼저 가지냐에서 동전 보너스밖에 없어서 2명이면 2명인대로 4명이면 4명인대로 재밌는 게임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 다음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스탁파일.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당연히 이제 확장들이 껴서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팝콘에듀. 팝콘에듀가 확실히 가벼운 게임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그 출시하는 것 중에 앞선 것들 중에서 좀 무게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2015년 정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스탁파일. 네, 지금 나왔는데, 이제 확장이, 이게 불법 투자라는 확장이 아마 작년에 이제 킥스로 이게 출시가 됐었고, 스탁파일 나오고 부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법 투자인데, 스탁파일이 주식 게임인데요. 여기 맵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 6가지의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제 가격이에요. 이게 가격. 왼쪽으로 가면 싸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비싸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카드가 오픈이 됐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카드가 2개 오르겠죠. 그 액션 페이지가 있고, 이 정보 카드라고 해요. 근데 이 주식 정보랑 기업 정보가 이제 서로 엇갈려서 셔플이 되거든요.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지만 서로 별도로 동시 셔플이 되기 때문에 엇갈려서 어떤 기업이 오르고 내리는지 이제 뭐 매 판마다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2장씩 서로 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는 완벽하게 알아요. 어떤 회사가 내린다 혹은 어떤 회사가 오른다라는 정보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플레이어들만 하나씩은 확실하게 알고, 남은 것 중에 하나는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공개를 하고, 그러면 이 카드는 이제 안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놓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6개의 회사 정보가 오픈은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내가 받은 정보와 공개, 모두가 아는 정보, 이 2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유추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또 이 주식 카드들을 배분을 해요. 2장씩. 2장을 받는데 2장 중에 한 장은 공개를 해요. 이렇게. 나 노란색 주식 공개, 비공개로 어떤 주식인지 모르게 비공개로 이 주식판에다가 놓습니다. 이 가격 거래 현황판이라고 하나요? 여기다 놓습니다. 근데 3인이면 이 3개만 쓰고요. 4인이면 하나, 5인이면 이렇게까지 쓰는데요. 저마다 2장씩 받고 놓다 보면 총 뭐 10명, 5인풀 기준이면 10장이 깔리겠죠. 어떤 건 어떻게 깔리고 해서 이 경매 트랙이에요. 1, 3, 5, 10 이렇게 올리는데, 가장 많이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공개된 걸 보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아. 혹은 이건 비공개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하이리딩, 가장 높은 비딩을 가져간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골라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안 좋은 보너스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약간 비공개 카드 블러핑식으로 숨겨서 놓아야겠죠. 이 카드를 다 가져가는 이게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주식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여기 경매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왼쪽에다가 우선 놓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곱하기 2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주식이 올라가다가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분할 주식이 돼. 분할 뭐라 그러지? 액면 분할인가? 분할이 돼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갖고 있었던 주식들이 2배 가치로 바뀝니다. 그때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완전히 가서 쓰레기통이 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도달하기 전 갈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주식들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이 현금가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끝났을 때 이제 뭐 오카이처럼 당연히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을 다 공개를 해서 가장 주식 카드가 많은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그리고 주식당 현재가로 이제 돈을 환산해서 돈이 많아야 되는데, 예, 이거네요. 이거 거래 수수료. 요것들이 아까 이 주식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내가 먹은, 이건 당연히 뒤집어서 낼 거예요. 아마 거래 수수료 카드를. 근데 아니면은 뭐, 너 가져가지 마 식으로 위협식으로 오픈을 해서 내기도 하는데, 이 주식 카드에 같이 가져가면 이걸 즉시 돈을 이만큼 내야 되고요. 사건 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오면 바로 원하는 주식을,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있다가, 아, 내가 지금 뭐 플러스 뭐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전하겠지 생각하다가 이거 나오는 시 급락해버리면은 휴지 조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이런 것 때문에 방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기본판만으로는 살짝 좀, 물론 재밌어요. 경매 게임인데 이게 첫 번째 확장이 진짜 필구예요. 첫 번째가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이 팝콘 에듀의 사이트를 보시면은 내부 정보 입수하고요. 투자 이렇게 해서 이걸 사고요. 입찰을 해서 가져가는데 수수료면 돈 냈고요. 분할 주식이네요. 그 다음에 수요 단계에서 얻은 카드로 사건을 조작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확장의 뒷면. 이건 본판이 갖고 있는 확장이에요. 아까 앞면으로 똑같이 있는 건 기본판 확장이고, 뒤로 돌리면 숙련자 확장이 되면서 각 회사마다 좀 달라요, 기준점이. 어떤 거는 이게 왜냐면 폐지가 됐어도 주식 종이 쪼가리가 됐어도 다시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위치가 어디는 일로 오고 어디는 뭐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스타팅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분할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할 주식 되면은 일로 생기고 이거는 뭐 일로 생기고 약간 위치가 좀 달라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종이 쪼가리가 여기서 되면은 6일로 나오는데 안전한 대신 가격이 좀 싼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언밸런스하게 비대칭 룰을 줬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라고 해서 스타팅을 좀 다르게 줘요. 2장을 줘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비대칭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판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확장이 계속되는 부패가 이게 진짜 필구예요. 그래서 만약 두 번째 확장이 당연히 이제 스트레치 골이 달성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되지 않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좀 매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됐으니까 뭐 좋은 거죠. 뭐가 있냐면 파생상품이라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 그러니까 정말 좀 더 뭐랄까 주식 시장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새 컬렉션. 이 상품 카드가 주식 카드랑 별도로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주식을 놓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놓는 것처럼 파생 상품 상품 카드들도 오픈을 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셋 컬렉션으로 모으면 끝나고 점수. 그리고 채권 카드는 이거는 약간 안정적으로 계속 이자를 주는, 게임 도중에 사야 돼. 3장까지밖에 구매를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이제 내가 현금이 좀 많이 줄죠. 그래서 사가지고 게임 끝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도중에 사고 대신 이자를 이제 이자도 짜요. 뭐 1,000원씩 주는데 그래도 여러 장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내가 산 만큼 다시 돈을 돌려주지만 이자가 3,000, 4,000 막 얻다 보면 또 그걸로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두 장 정도 채권을 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생기고, 그리고 예측주사위라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예측 카드가 무조건 균일했어요. 그 6장이. 마이너스 3이 있으면 플러스 4가 있고, 뭐 이게 무조건 균일했는데 달러 표시가 나오면은 배당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돈이 배당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주사위 6개를 던져서 어떤 눈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오는지가 결정이 돼요. 빨간색만 나오면 이번에는 다 6개 회사가 빨간색이 되는 거고, 녹색이 나오면 다 녹색이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좀 다채로워졌고, 그 다음에 상품 카드로 인해서 주식을 사갈 때 약간 셋으로 6개 다 모으면 이게 대박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좀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장, 이거는 저도 이걸 안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한글판이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위의 구성품들은 그렇게 한글 요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얘는 카드들이 이제 영어로 뭐 샬라샬라 써있기 때문에 얘가 한글화 되면 참 매력있죠. 그리고 선이 원래 고정이었는데 이제 플레이어 선이 바뀐다, 이것만으로도 또 굉장히 재밌어지죠. 누가 먼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도 왜 진작 이렇게 없었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 전략 갖고 아마 뭐 두 장 중에 갖고 하나를 인터랙션으로 내가 쓸 때 쓰는 거겠죠. 뭘 써서 돈을 당긴다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거를 떠나서라도 이 확장 첫 번째 계속되는 부패만으로도 좋은 게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게임 좋아하고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난이도가 이 정도 순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실버 앤 골드 할 수 있는 정도면 이것도 충분히 하고요. 언어적 이제 뭐 확장 2를 이게 꼭 확장을 다 껴서 하지 않아도 원이나 기본판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확장 1 넣어보시고 그 뒤에 2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7월 이후에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이후라고 해서 뭐 7월 1일 날 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코로나 같이 이런 사태가 생기고 하다 보면 8월에 올 수도 있고 9월에 올 수도 있고 해요. 좀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지 말고 너무 그렇게 나는 나올 때 바로 갖고 싶다 싶으시면 게임이 정식 출시됐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내가 사고 싶다 싶으시면 묻어놨다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일 남았네요. 2월 28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출시한 예정자, 자, 타임 스토리즈입니다. 타임 스토리즈가 이게 원래 타임 스토리즈가 화이트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블루 사이클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타임 스토리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본판도 그렇고 뭐 확장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다만 뭐 2개 남았는데 54,000원, 그 다음에 11월 30일 이렇게 뭐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워낙 언어적인 요소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타임 스토리즈 한글판도 그 화이트 버전도 지금 딜라이트에서 펀딩이 나왔을 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뭐 번역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뭐 커뮤니티 상에서 올라온 걸 제가 못 봐서 뭐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것도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력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3,500만 원이 스트레치 골이 달성되면 매트를 준다. 근데 현재가가 지금 2,200만 원 돌파했습니다. 14일 동안 1,000만 원을 으쌰으쌰 해서 되면은 매트까지, 그러면 매력 있죠. 그러면 매력이 있죠. 그래서 타임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거 좀 푸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읽어보고 게임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레거시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하고 이제 스토리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은 본판을 물론 또 즐길 수 있지만 재미가 이제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딥하게 살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게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제 블루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블루의 차이가 주사위 요소가 배제돼 있다. 원의 화이트에선 주사위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깔끔하게 진행되고 운이 있지만 카드로 한다. 그 다음에 협력이 좀 강화됐다. 그래서 좀 원래 협력 게임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알파 플레이어 단 한 명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게임이 뭐 혼자 하는 거나 4명이 하는 거나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것들을 유대관계를 좀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일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장 요소가 있다. 나의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다음 스토리에 계속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화이트보다 블루의 평이 좋더라고요. 화이트는 약간 어떤 시나리오마다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났잖아요. 화이트가. 그랬는데 마무리하신 분들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셔서 선뜻 화이트를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블루 타임 스토리즈 레볼루션 블루 사이클. 그리고 다음은 롤프 더 갤럭시. 드디어 이거 나온다 했던 코보게에서 나온다 하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아마 입고가 됐다고 해서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입고가 됐다고 해서 아마 한 2월 말이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고전이에요. 이미 그 레이스 포 더 갤럭시 게임을 주사위로 바꾼 건데요. 레포겔 워낙 재밌었죠. 레포겔이 또 푸에르토리코를 변주를 한 게임이거든요. 카드로 하는. 오히려 푸에르토리코보다 뭐라고 해야 돼? 산후왕? 산후왕의 게임을 변주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롤포 더 갤럭시는 또 그 주사위로 테마를 바꾼 거죠. 롤포 더 갤럭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운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지 아직은 레이스 포 더 갤럭시 카드가 좀 더 좋긴 한데 이것도 이거의 매력이 있어요. 조금 뭐 빨리 끝난다는 점도 있고 레이스 포 더 갤럭시를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뭐 요소는 똑같아요. 탐험, 그리고 개발, 정착, 그 다음에 이게 생산, 선적인데요. 선적은 2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보내서 점수를 먹거나.
결국은 점수를 많이 먹는 게임인데 이게 점수거든요. 1점, 5점, 10점. 점수칩이 인원수 곱하기 12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2명이면 24점 놓고 점수칩이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고, 아니면 행성을 12개 먼저 지으면, 누군가든지 12개 지으면 끝나고,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타이밍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끝났을 때 이 승점칩 플러스 여기 각 타일마다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하다 보니까 뭐 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완전히 운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혜택을 덜 볼 뿐이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가림막을 이렇게, 이 앞에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면 눈금 이 아이콘들은 밑으로 놓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건 조커예요. 별 모양은 어디도 놔도 되는데 조커고, 이거는 이 행동을 2번 한다는 뜻이고요. 누군가가 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놨는데 이 눈 액션을 누군가가 안 올리면 여기에다가 못해요. 이 릴리스 포 더 갤럭시랑 롤 포 더 갤럭시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좀 눈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기도 한데, 내가 이 액션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눈 토큰을 놔야 돼. 어떤 주사위든지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놓는 거는. 그래서 아무 주사위나 여기다 놓고 이 액션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놨으면 모든 플레이어가 이 액션을 합니다. 이 액션,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할 것 같으면은 이 액션 여기다가 주사위를 안 놓는 거죠. 하지만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것을 올려놓고 내가 꿀을 빠는 약간 그런 눈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은 다이아몬드, 이게 앞뒤로 돼 있거든요, 타일이. 그래서 앞면은 다이아, 뒷면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 레이스 포 더 갤럭시에서는 이 카드 자체가 비용이 돼서 이걸 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 3장을 지불하고 이걸 샀었는데, 여긴 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려면 이 주사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 주사위 이걸로 내놓는 거죠. 이걸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혜택들은 여기가 다 있는데, 이게 영어라서 한글이 나오면 참 좋죠. 다 이 기능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콤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시대, 그러니까 탐험, 개발, 뭐 이렇게 시대별로 혜택을 줄 때 이 시대에 이런 깎아준다, 이 다이아 살 때 이런 깎아준다, 뭐 그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리다 보면 아이콘만 보면은 이해가 물론 할 수 있지만, 처음 초보자들이라든지 또 복잡해지거든요. 뭐 이렇게 그림만으로도 어려운 것들은 설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충분히 한글판이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위가, 이게 또 주사위의 가격이 좀 달라요. 아마 어떻게 이게 좀 싼 거고요. 노란색이 제일 비싼 거예요. 뭐 에얼리언의 기던가 아닌가? 이 녹색이 에얼리언인 것 같은데. 예, 황금색이 아무튼 제일 팔았을 때 주사위를 점수를 먹으면 다 똑같이 그냥 1점인데, 푸코처럼요. 이걸 돈으로 바꾼다면은 이 노란색이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색깔 주사위마다 나오는 눈금이 좀 달라요. 배율이. 흰색은 조커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약간 주사위로 테크를 타는 맛이 있죠. 왜냐면 카드를 사서 그래야 그 주사위를 또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던지는 거고, 사용되면 다시 여기다가 버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뭐라고 주사위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주사위를 잘 좀 사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운을 조금 조율하는, 운의 테크를 조금 만드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 포 더 갤럭시였습니다. 뭐 희망의 이 가격 한 5만원, 주사위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한 5만원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할인가로 한 이 정도 선 나오면 어떨까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꼭 이 가격으로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은 시알 하베스트. 이거 좀 올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게 어제까지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44,000원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어제 가격이었으면 34,000원이었나, 36,000원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8,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미 그 보드 라이브에서 매니아 게임으로도 했고요. 룰 영상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보시면 어떤 게임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근데 설명할 게 많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것들이 조금 많은 게임인데, 왜 이쪽으로 가 있대요? 이거 글 때문에. 여기 BR 쳐줘야 예, HTML BR 쳐줘야 이게 줄바꿈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게임은 4가지 모드가 있어서 어떤 거를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성향이 조금 달라지고요. 이렇게 공중 트랙으로 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게임판. 이거 뭐 옛날에 뭐죠? 라그랑아? 뭐 그렇게 카드 깨우는 방식처럼
카드를 3장을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 액션, 이렇게 갈 때 이 액션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런 토큰들을 가져오면 이 액션을 추가 액션으로 할 수 있고, 뭐 부치로는 마차도 가도 되고 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게임 끝났을 때 이 마차에 곱하기 숫자 플러스 결국은 한 바퀴 이렇게 갈 때마다 이런 트랙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어딨냐? 트랙이 없니? 컴포넌트들이 참 좋아요.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고기, 나무, 돌, 이 토큰들이 있는데, 이거 토큰이 아니고 뭐 올라갈 때 올라간 사람은 이 보상을 받는 거고요. 뭐 이제 상대편이 누군가가 올라갈 때 나도 따라갈래 하면 따라간 사람이 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토큰 칸수 곱하기 아까 말한 마차 트랙이 나간 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올라가면 이 칸의 효율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확장이에요. 이 사과는. 첫 번째 모듈, 확장이 아니고 모듈을 사과를 꼈을 때는 사과 올라간 트랙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뭐 1인도 할 수 있는데요. 1인보다는. 왜냐면 이게 그런데 약간 그 플레이가 서로 돌고 하는 그 텀이 좀 길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얘 가고 뭐 하고 이거 가고 뭐 하고 이거 가고 뭐 하고를 그게 다 제 턴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제 턴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이거 할 때까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설계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순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하고 얘가 뭘 하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게임의 베스트가 그래서 아무래도 2인인데요. 1인도 괜찮아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처럼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혼자서 내가 점수를 기록 낼 수도 있는 게임이고, 아니면 최소한 2명 정도, 한 3명, 4명 가면은 누가 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누구 하는 동안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좀 텀이 길어집니다. 그것만 빼면은 재밌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에라 웨스트가 그때 했을 때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정말 3만원대 했으면은 들어가셨어도 나쁘지 않은 그때. 그리고 다음 시에라 웨스트 다음에 소개할 게임은 로양의 사람들. 뭐 신작이라고는 할 수 없죠. 출시 예정이니까 2월에 아마 나올 거예요. 88,000원의 정가로 한번 팔았던 가격이 있는데, 이게 뭐 10% 혹은 20%까지 DC가 되면 7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워낙 우백 게임이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컴포넌트들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카드들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이거는 루백 게임에서 가장 뭐랄까 좀 쉽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편안한 게임이에요. 다른 뭐 아그리콜라도 있고 뭐 르아브르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과 좀 노선을 조금 다르게 가는 게임이에요.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그 뭐죠? 그 별빛바다에서 나왔던 레이크홀트? 레이크홀트 느낌이에요. 레이크홀트를 조금 뭐 중국 테마라든지 조금 서로 교역할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든, 원래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뭐 이거를 가볍게 한 게 레이크홀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심으면 나오는 거 뭐 이런 건 똑같습니다. 가물가물. 저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파는 게 아니었네요 이게. 납품을 하면 여기다가 놓고 돈을 먹는답니다. 놓고 10원 먹고 놓고 9원 먹고 가게고요. 노점은 여기다가 그냥 골고루 이렇게 납품하면은 먹는데요. 노점과 가게의 개수를 따라서 가게가 더 많으면, 이게 더 많으면 이걸 추가로 받습니다. 노점이 많으면 그냥 적게 받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에 위에 가정 작물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3개 놓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공유지는 카드 가져오는 거고요. 조력자들은 특수 능력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글판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단계에 뭐 작물 심고, 여기 써있어요. 되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 작물 심고 쪼르륵 나오죠. 상점에서 여기 상점에서 작물을 사고요. 이게 상점인가요? 네, 작물 사고요. 혹은 팔 수도 있고요.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작물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아무거나 3개 놓고, 혹은 여기에서 가게에 납품해서 돈을 받거나 팔 수 있고요. 가게에 쓸 수도 있고요. 노점에 납품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루백 게임 뭐든지 있죠. 돈 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수레. 맞아. 수레가 있었어요. 보관을 하는데 수레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밥 먹이기 게임인데, 밥 먹이는 스타일인데 밥 먹이진 않아요. 그냥 매 턴마다 이렇게 첫 라운드엔 1원 내고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칸에 돈을 내고 한 칸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 있으면 10원을 내 한 칸 가는 거예요. 다음에 11원 내고 해서 돈을 점점 많이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참 이 게임이 좋은 게 1, 2점 차이로 끝나요. 그냥 실은
어떻게 해도 뭐 개발세발 이렇게 막 억지로 망치지 않는 한 한 1, 2점 승부차로 끝나서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못한 것 같지 않네 하는 느낌? 그리고 인터액션이 세지 않아요. 서로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많이 그냥 나의 밭을 만들어가는 평온한 게임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력자 놓고, 여기는 맞아 교역소 놓고, 가게 놓고, 노점 놓고 이렇게 4개를 이쪽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 게임입니다. 로얄 이거는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글판 내줘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출시됐는데 아마 2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얄의 사람들이었고요. 가격은 뭐 저 정도 코스트 나오지 않을까. 좀 헤비한 게임이죠. 이제 점점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은 좀 해보신 분들, 룰북을 보고 내가 룰 파악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왼쪽 게임들은 뭐 내가 룰 영상 보던지 아니면 그냥 뭐 가볍게 동영상 봐도 되는 게임들이긴 한데요. 이쪽 게임들은 좀 파악할 게 많아서. 다음은 기도하고 일하라. 이거 또 바로 우베 시리즈 나오네요. 이 게임은 한글판으로 출시된 적이 없습니다. 2011년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베 게임인데도 워낙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요거 참 독특해요. 우베 게임에서 처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라운드 마커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면 이게 한 칸씩 가요. 한 칸씩 가는데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게 여기 어디냐 A 한 바퀴 많이 끝나 있네요. 이게 A라는 이 말이 원래 A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시대가 끝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 E까지 5시대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제 누가 물론 장고 플레이어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게 한 칸 갈 때마다 여기 위에 숫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촐킨처럼 올라가면은 여기는 2가 아니라 이제 3이 되겠죠. 바로 이것들의 가격이 바뀝니다. 라운드 끝날 때마다. 이게 뭐냐면은 자원들인데 이게 이만큼 가면은 지금 이게 뭐 지금은 3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무를 얻는 액션을 하면은 나무를 3개를 얻는 거예요. 나무 얻는 액션. 그리고 이게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쓴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 거죠. 0이 돼서. 그래서 다음번에 2가 돼서 먹거나 아니면 좀 더 불려서 5나 6이 됐을 때 먹거나 뭐 그런 굉장히 신박했어요. 돌린 판 하나로 게임이 내가 지금 이 나무를 지금 먹을까 한 번 더 기다렸다 먹을까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아그리콜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매 라운드마다 늘어나는 방식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돌림판으로 해서 좀 더 간소화한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냥 카드는 카드대로 놓고 이게 메인보드라고 하면 되고 내 판이 커요. 내 판이 경작을 하는 뭐 아그리콜라는 고정된 판이라면 이거는 이 판이 기본적으로 8개 판을 사용하는데 그 돈을 내고 판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내서 위에 평지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 바닷가를 해서 이쪽 바닷가를 늘리거나 또 산악 이거 뒤집으면 산악이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산악을 놓거나 해서 이 건물 타일들이 건물 카드들이 산악 지형에 지어야 된다 혹은 바닷가에 지어야 된다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 지형들을 놓고 카드를 놓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카드도 좀 테트리스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내 거주지라는 그러니까 밥 먹이기 같은 요소가 여기는 이제 거주지 요소로 있어요. 한번 이게 지나가면 거주지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자원들을 내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다음번에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음 거주지를 짓는 턴에 지어도 되지만 누군가가 짓고 내가 못 지으면 이제 로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주지를 지으면 이런 건 뭐 위아래에 있는 점수를 먹는 빨간색 점수를 먹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역시 한글판이 나오면 고맙죠. 우베게임은 항상 언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뭐 콤보예요. 처음에 이렇게 경작 타일이 내 마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으면 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룰렛에 나무가 2로 써 있으면 이걸 2개 먹는 거고 4로 써 있으면 이걸 경작하면서 4개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무를 먹고 이거는 이 자원을 똑같이 먹는 거예요. 곡식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 토큰을 옮겨서 이 카드로 먹는다. 토큰으로 먹는다인데 이 토큰이 지금 여기 그려진 왼쪽 토큰들은 바로 이 토큰이에요. 이거를 옮긴다.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이 숫자만큼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이런 토큰이에요. 사각 토큰 여기 있는. 이런 토큰으로 받아요. 이게 자원인 거예요, 실은. 그래서 건물들을 살 때도 이 자원들을 내고 사는 겁니다. 너무 개발세발 설명드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뭐 이 토큰 하나 되면 얘가 사는데
이 지형에 지을 수 있고 끝나고 3점이고 거주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6점을 먹는다 뜻이에요. 그리고 기능들은 이거를 먹고 뭐 이거나 이걸 하고 이거나 이걸 하고 그러니까 총 3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턴이 좀 일꾼 놓기인데 일꾼이 3개인가 주어져요. 이렇게 일꾼이 3개가 주어지는데 홀쭉한 사람이 둘 있고 뚱뚱한 사람이 이게 신부님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이구 카리님 아니에요. 어이구 카리님이 올리신 사진이네. 영광이네요. 따봉. 이게 이건 그냥 일꾼이지만 이 뭐라고 하냐? 수도원장님인가? 네, 수도원장님인 것 같아요. 수도원장님이 할 때는 건물을 사면은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수도원장님은 건물을 산 것을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놓여져 있는 일꾼은 얘로 쓰고 건물 사온 걸로 이 수도원장님을 쓰면 됩니다. 결국은 콤보 게임. 이걸 타일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어디에다가 내 거 타일을 놓느냐. 그리고 게임 끝났을 때 르아부르처럼 이제 또 르아부르의 재미도 있어요. 이게 자원을 뒤집으면 자원이 바뀌거든요. 효율이 좀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르아부르의 그 특징. 이거는 밥을 뜻하고 이거는 에너지. 그래서 뭐 공사를 할 때 뭘 할 때 에너지가 여기 있네요. 이걸 할 때 이걸 지으려면 에너지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다. 그거 지을 때는 이거는 거주지 지을 때.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밥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에너지 하나 냈고 밥도 냈고 해야 이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 놔야 돼요. 매 시대마다. 그리고 턴 돌아가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게 맞아. 그 푸에르 느낌처럼 선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선하고 넘어갑니다. 선 타일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또 선하고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에요. 라운드에 선은 2번 한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2번 한다. 그리고 끝나면 선이 넘어가고 한 번 선이 넘어갈 때마다 이게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거의 한 2바퀴 돌 거예요. A 돌고 B 돌고 C 돌고 D 돌고 E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바퀴 정도 돌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꽤나 뭐 기웨이트가 높긴 한데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높아요. 이 카드 설명 하나하나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역시 한글판이면 뭐 좋겠죠. 조금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로양보단 어려워요. 로양보단 확실히. 왜냐면은 로양은 결국은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예요. 그 다음에 조력자만 어려운데 기도하고 일하라는 건물 카드들이 좀 전마다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시대가 지날 때마다 건물 카드가 또 새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좀 돼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 황투입니다. 황투 또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황투는 기본 황투가 아니라 턴제로 확장이 추가가 된 확장판입니다. 그 다음에 GMT 트레이까지 추가돼서 59,400원으로 나왔습니다. 황투도 나왔다가 품절이 됐었죠. 절판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이 나온 건데 뭐 이건 워낙 유명한 게임이죠. 2인 베스트 게임이고 이거는 뭐 세계 보드랭킹 그 보드게임 기계에서도 1위 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를 놓는 저마다 주어진 한쪽은 미국 한쪽은 소련을 맡아가지고 서로 끝나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승점 트랙이 줄다리기처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까지 20점 먹을 거면 미국이 이기는데 뭐 19점인데 미국 1점만 먹으면 이기지만 소련이 먹으려면 20점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소련이 먹으면 점수가 1로 가요. 그래서 처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줄다리기처럼 미국이 먹으면 여기 다시 소련이 먹으면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면 이제 콜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콜드 게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이 있어요. 핵 위협이 있어서 뭐 어떤 위험한 카드를 쓰면은 핵 위협을 발진해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그런데 내려가면은 마지막 여기 가면 핵폭탄이 터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핵을 터트리게 한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위험하게 만든 뒤에 어쩔 수 없이 상대편이 이걸 터트리게 만들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거 요소가 있고. 그래서 콜드 요소는 요거가 요거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나게 되면 시대별로 있어서 3시대인가? 냉전시대, 이게 시대가, 여기 있어요. 초기, 중기, 후기에서 라운드 마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 끝나고는데도 요게 안 끝나 있으면은 당연히 이 승점 트럭에 뭐 파란색 지역에 있으면 미국 승, 빨간색 지역에 있으면 소련 승입니다. 그리고 점수를 먹는 거는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이 지역에 점수가 있어요. 뭐 이건 아시아, 여기 점수표, 중동 점수, 유럽 점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점수, 그 다음에 북미, 남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이 점수를 먹는 겁니다. 이제 중간. 근데 이게 6개가 다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는 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이벤트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카드를 내면서 점수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최대한 만약 제가 여기 아프리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아프리카 지역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고 그 점수 카드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왠지 아프리카를 유리하게 뭔가 만드는 것 같다 싶으면 상대편도 눈치를 채는 거죠. 이 녀석 아프리카 점수 카드 있구나 하면서 여기를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 카드 점수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유럽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유럽을 또 움직이고. 왜냐면 이게 보면은 다른 것은 콜드가 또 있네요. 이 승점 핵 말고 유럽은 콜드가 돼요. 유럽 지역은. 이게 완전히 뭐 지배인가 강점인가 해서 뭐 몇 개 이상 유럽 지역을 내가 이기고 있으면 콜드가 됩니다. 점수 카드가 공개됐을 때. 그래서 안 갖고 있더라도 굳이 내가 여기 만약 승산이 없으면 유럽을 괜히 움직이는 거예요. 유럽을. 그러면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치 요소가 진짜 좀 냉전의 느낌이 있어요. 상대가 저기를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AP 시스템이에요. 액션 코스트. 뭐 세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카드를 이벤트로 쓸 수가 있고 AP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요소인데 카드 이벤트가 나에게만 좋은 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상대편에게 좋은 카드가 있는데 무조건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상대편 좋은 카드 쓰면 상대편도 나 좋은 카드 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좋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우주 개발도 하고 해서 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문판이 이렇게 써있지만 한글판은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합니다. 독도까지 깨알로 있답니다. 한글판. 역시 보드피아 가피하네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개입하면 3점, 우세는 5점, 장악은 7점입니다. 근데 유럽 지역 같은 경우 장악을 하면 승리가 되고요. 그리고 군사 태풍콘 터지고 우주 그때 안 보이네요. 이게 콜드는 없고 지금 기억나는데 우주에 도달하면은 이 특수 효과들을 쓸 수가 있어요. 가지고 가면은 이 효과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이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소련에서 어딨냐 이 나라마다 왼쪽에 미국, 오른쪽은 소련 서로 토큰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에 따라서 개입이냐 우세냐 장악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 이 지역에 장악하거나 지배하려면 4, 이 정도의 최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턴제로 확장이 나오면서 턴제로가 확장은 저도 안 해봤거든요. 턴제로가 어떤 확장이 추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불꽃손님의 리뷰인데요. 글인데요. 턴제로는 6장 위기 카드가 추가가 되고요. 밸런싱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왜냐면 워낙 기본판으로도 밸런스는 좋았거든요. 물론 뭐 초반에는 소련이 조금 유리하고 이런 건 있어요. 초반에는 소련이 조금 유리한데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좀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달라서 많이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서로 대처 능력이 있긴 한데 그런데 턴제로는 아마 이벤트성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 게임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많이 해보시면 다채로워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컬렉터즈 에디션으로. 그런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트레이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상 황혼의 투쟁이었고요. 쓰리 킹덤즈 이거는 삼국지 리덕스. 와, 이걸 부르심님이 하실 줄 몰랐어요. 네. 부르심님께서 원래 1월에 하려고 했는데 2월에 꼭 할 거다. 2월에 내가 꼭 할 거다라고 해서 2월 출시 예정으로 넣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이거. 삼국지 리덕스라는 게임을. 이 게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떤 모임에서 돌아가는 걸 얼핏 봤는데 삼국지구나 라고 했는데 언어가 우선 다 중국말 중국말이 영어를 중국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조조면 초초 뭐 이런 게 차차였나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래서 조금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픽이 조금 아쉽고 뭐 이거 영어라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공안, 샨띵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조금 플레이하는데 두 단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 영어인데 영어가 또 중국어야. 그런데 한국어로 하면 훨씬 쉬워지겠죠. 이게 위나라. 그래서 이 게임은 3인입니다. 위초고 3개의 나라를 해가지고 무조건 3명이서 하는 게임이고요. 3명이서 하는 일꾼 놓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딨냐 뭐 장수마다 3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 이제 액션칸이죠. 액션칸에 놔서 그 수치가 높은 사람이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그 액션을 수행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게 지력? 무력? 이게 모르겠어요. 마지막 통솔력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정 이게 내정인가?
대전인가. 그래서 이제는 순건인가 보네요. 순진. 그래서 이렇게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 이게 이제 한글로 나오는 거죠. 이게 한글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그리고 카드도 이제 장수 카드들도 이렇게 장수마다 그림은 있어요. 네, 장수 카드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다 또 이 토큰도 있고 특수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리버전 되면서 이게 막 피규어로 나오고 이러면 엄청 멋있어지고 맵도 리디자인 되고 막 이안 오툴령이 갑자기 이걸 디자인해서 이걸 왜 하면 대박 팔리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냥 한글화만 부르심님께서 내서 내실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들어가실 것 같은데 단 해보신 분들이 항상 리뷰를 보시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많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이 영향력에 의한, 왜냐면 이 장수를 여기다 놓고 막 하면서 그런 영향력에 의한 인터랙션인 거지 좀 어디서 전쟁을 하고 막 우리가 삼국지 게임의 로망 있잖아요. 일기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막 워낙 하우스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우스룰이 완성되게 이제 찬양받는 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또 이 구로심님께서 하우스룰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영향력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명이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유리한 사람을 나머지 둘이 이렇게 연합이 돼요. 공동으로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정치 게임이어서 조금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 3분 만나면 이 게임 정말 펼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플레이 시간이 좀 길 거예요. 한 3시간 제가 그때도 뭐 저희 2게임 돌아가는데도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게임이 조금 길지만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이번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다 놨다고 부르심님께서 또 부담 가실 수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언어 요소도 워낙 많고 컴포넌트가 또 어떻게 개선되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6만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자, 그리고 다음 게임은 칸반. 이건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게임이죠. 이제 워낙 가격도 높게 나왔는데 이 더 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게임이 말이 많은 게 뭐냐, 뭐 비달 라세르다, 그 다음에 이아노툴 이 콤보에 또 이글 그리폰 끝났죠. 이미 10만원 이상 패키지 나왔고요. 소장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칸반이라는 게임이 기존에 나왔던 건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칸반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리메이킹 한 거기 때문에 와, 이거 보세요. 게임성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게임들보다도 구매 가치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이렇게 목재인데 이게 이제 변수죠. 메탈 이 필요가 있나? 메탈이 60달러예요. 뭐 한 7만원 선, 코브계에서도 7만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한 것 같은데 애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재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메탈로 넣어서 간지로 갖고 싶네요. 7만원 넣고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가격선에 놨던 거는 이게 없는 가격이에요. 이걸 넣으면은 뭐 거의 글룸헤이븐 가격 올라가겠네요. 다만 게임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고 뭐 거의 비달 라세르다 게임의 3대장에 항상 들어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칸반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갤러리스트 칸반은 그런데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갤러리스트 칸반은. 그 다음에 뭐 이제 리스보아냐 혹은 저 비뉴스냐 이거는 이제 거기서 약간 사람들이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번에 이제 온마스가 또 나오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나왔던 그 이스케이프 플랜은 이런 전략적인 요소가 조금 더 파티한 비달 라세르다의 게임에서 조금 힘을 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3대장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되게 4명, 5명 모이면은 오히려 뭐 갤러리스나 이런 게임들보다 이스케이프 플랜은 좀 더 선호하거든요. 5명 모이면 또 정말 꿀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임 뭐 이제 3인 베스트? 항상 뭐 4인 베스트다 보니까 전략적인 요소. 뭐 일꾼 놓기 베이스 게임이고요. 여기가 일꾼 놓는 겁니다. 근데 다른 비달 라세르다의 게임에 비해서 일꾼 놓는 곳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항상 치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유명하죠. 산드라가 예, 많이 좋아졌네요. 옛날 칸반에서는 산드라 정말 이상하게 생겼었는데 예, 산드라가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데 참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중요한 게 칸반 EB로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뭐가 달라지냐. 기본 컴포는 비슷합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는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퀄리티가.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어딨냐. 이 보드 하나가 추가돼요. 스피드 차저라고 해서 확장으로.
그래서 뭐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인지는 뭐 모르겠네요. 들어가면은 항상 뭐 보면 직관적인 그림이긴 한데 하기 전은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칸반이 원래 이 버전이었어요. 2러 퀄리티였고 스트롱홀드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노란색으로 나왔어요. 이게 한 번 더 오토모빌 레볼루션에서 뭐 한 번 더 드라이빙 에디션 이거 뭐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또 한 번 더 룰이 개선된 판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최신인 거죠. 노벰버 11월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갖고 싶네요. 가격이 어쨌건 간에 하나 이 패키지 하나 있으면은 이글 그리폰은 모아야 됩니다. 컬렉터들 조심해야 돼요. 무섭습니다. 이쁘네요. 그리고 예,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트릭캐리언. 이게 한글판으로 또 나오네요. 굉장히 빨라요. 컬렉터즈 에디션 나온 킥스타가 끝나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이제 2월 중으로 그 ALG에서 이노 펀딩을 통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2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트릭캐리언이 이게 컬렉터즈 에디션에 본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가드의 확장이 있고 달가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달가드의 확장 선물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달가드 아카데미라고 이번에 컬렉터즈에 같이 하면서 나온 버전이 있습니다. 본판 있고요. 달가드 아카데미 확장 있고요. 달가드 기프트 애드온 팩 있고요. 다크엘리 모듈. 이건 이제 모듈이 아마 여기 확장에 똑같이 이건 본판에 들어있을 거예요. 추가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다 있다 이렇게. 매지션 듀얼 2인 전용 모듈인가 보네요. 이렇게 있고 룰북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 골 다 언락된 거. 스트레치 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릭캐리언 빅박스가 소개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이게 지금 모든 킥스가 포함인지 아마 킥스 정도는 포함이 될 것 같긴 해요. 빅박스가. 왜냐면은 항상 이노가 해왔던 게 킥스에서 스트레치 골까지는 항상 또 한글화를 다 해왔기 때문에 가격이 99,000원이다. 그럼 왜냐면 이게 엄청 비쌌거든요. 킥스가. 네, 이게 그 당시 가격이 115달러네요. 115달러에 배송비 별도고요. 메탈 코인이 아마 추가 애드온이었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모듈이 이렇게 추가되고 많이 더 열렸네요. 네, 여기 있네요. 메탈 코인이 애드온이었고 박스도 애드온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건 포함될 것 같아요. 더블 사이드. 그런데 이게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아마 99,000원 가격이면 이게 빠진 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탈 코인까지 나오면 너무 가격 해자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해자고요. 그리고 킥스도 엄청 나는데 게임 소개. 죄송합니다. 트릭캐리언 끝에 가니까 이제 게임 소개.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뭐 기계웨이트도 4.5 정도 되는데 게임이 어렵진 않아요. 이기는 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예, 게임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전체 판 나온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게임이 보면은 중요한 거는 게임 방식은 카드를 모아서 뭐 내려놓는 뭐라고 할까요? 예, 카드를 뒤집어서 내가 여기다가 카드를 놔요. 그래서 서로 오픈을 해서 그 순서대로 여기 일꾼이 들어갑니다. 지역에 일꾼을 놓는데 카드로 일꾼이 들어가서 먼저 하는 사람과 두 번째 하는 사람과 세 번째 하는 사람과 액션이 좀 달라져요. 점점 달라지고 이게 뭐 여기다가 이제 마술을 하는 건데 내 마술 카드를 가져오고 그 마술을 하려면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도구들도 구해와야 되고요. 뭐 쪼수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마술 공연을 했을 때 그 마술의 난이도 그리고 뭐 조수들 영향이나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효과에 따라서 뭐 점수들이 달려요. 그래서 가장 뭐 마술을 그때 쇼에서 높은 박수를 받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뭐 점수를 먹고 쉽게 말하면 그런 방식입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거. 저도 이게 본판만 해봤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마법 카드들이에요. 마법 카드들인데 마법이 상성이 4개인가? 뭐 있어요. 이게 뭐 환상 마술, 뭐 어떤 고리 마술, 무슨 마술 이렇게 마술 종류가 있고 여기에 2가지 도구를 놓는 겁니다. 2가지 도구를 놓으면은 놨을 때 이 효과가 있어요. 뭐 3점 먹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그런 주사위가 있었나? 저거 확장인 것 같네요. 주사위가. 그리고
이게 이제 마법 북인데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큰 메리트가 없는데 한글판이 나오면 굉장히 메리트 있죠. 왜냐면 그 마술에 대한 이름과 이 도구들이 다 한글화가 되고 마술 이름들도 한글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조금 좋죠. 이게 이제 다크엘리 확장 뒷면. 예, 어둠. 여기까지도 저도 안 해봤는데 기본판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빨강이 먹는 들어오면 이렇게 다음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난 이 액션을 원했는데 누구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앞선에 놔야 되고 그런 선타, 후타에 대한 기념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도구. 이런 건 도구를 3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 3개. 이렇게 이 도구를 3개를 놔야 이 마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술이 준비가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컬렉터즈 에디션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콤포통 정리가 굉장히 쉽고요. 기본판은 원래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카드들이 또 추가되고요. 아, 그리고 맞아, 이게 있었어. 맞아. 이걸 마술을 하면서 이 토큰을 놓는데 이게 뭐 서클을 만들어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서클이 놓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서클이 만들어지면 뭐 점수가 또 되고 보너스 점수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면 복잡하죠. 눈도 아프고. 근데 진짜 게임하면 그래요. 게임하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다만 이 테마, 마술사라는 테마를 정말 잘 살렸고요. 몰입도도 엄청 뛰어나요. 한번 들어가면 룰 설명하는 데는 어려웠는데 게임을 할 당시에는 진짜 마술 도구 찾아가고 누굴 먼저 놓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몰입도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의 만족도도 있어요. 마술 쇼에 따라서. 여기가 점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관중들이 많아진다.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본판보다 확장이 필구였더라고요. 달가대 확장이 들어가면서 또 달가대 아카데미까지 해서 확장이 필구 확장이라고 해서 컬렉터즈 에디션이 물론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는 몇 이쁘네요. 이게 트리캐리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달가대 확장 꼭 필수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둘, 넷, 여섯, 여덟, 열 뭐게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게임들을 2월 출시 예정작으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게임 가격과 게임에 대한 소개는 워낙 아까도 말한 다른 분들이 앞서 소개한 것들도 있고 이미 이게 이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됐다기보단 영문판이 한글화된 게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문화 게임에 나온 것들을 리뷰를 보시는 것들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다만 그러면은 어떻게 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해서 쪼목쪼목 좀 정보를 모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인 위주다. 우리 파트가 2인 위주다 한다면은 요렇게 4가지 게임 추천합니다. 그건 실버 앤 골드.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하지만 2인도 좋아요. 가볍게 할 수 있고 좀 더 2명인데 커플들 있죠. 2명이서 나는 친구는 없지만 커플이 있고 내 애인이 보드게임을 해줘. 와, 그러면 저 3개. 로양, 시에라, 황투인데 또 여기서 좀 갈립니다. 우리 애인은 싸우는 거 좋아해. 그럼 황투. 싸우는 거 싫어해. 그럼 로양. 약간 평화롭고 그림 이쁜 거 좋아해. 그럼 시에라입니다. 이렇게 좀 갈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좀 북적북적한 거 좋아한다. 항상 모임에서 4명, 5명 모인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드려요. 꼼짝마. 우선 이걸 몸풀고요. 그 다음에 주식. 조금 돈 갖고 노는 거 좋아한다 싶으시면 스탁파일. 그리고 진득하게 한 팀이 모여가지고 꾸준히 간다. 우리가. 그러면은 타임 스토리즈. 화이트 안 하셔도 블루 그냥 가셔도 되니까 화이트 모르겠어. 그럼 블루부터 그냥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롤포더 갤럭시는 워낙 고전이니까 4명이건 3명이건 2명이건 저건 다 커버 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우리 게임은 고인물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롤포더 갤럭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너무 테마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4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베 시리즈. 앞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로양의 사람들과 기도하고 일하라. 우베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러신 것 같아요. 경작, 리플레이성. 맨날 할 때마다 카드가 달라지니까 할 때마다 좀 한 번 하고 말 게 아닌 여러 번을 해야 진국을 우려내는. 그래서 나는 게임을 하나 사면은 좀 여러 번 돌리는 스타일이야 싶으시면 이 2개. 코보게에서 나오는 로양의 사람들과 기도하고 일어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레거시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나는 좀 게임을 하는 것처럼 RPG 게임처럼 스토리를 좀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이번에 타임 스토리즈 레볼루션 블루 사이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싸워야지. 우리 보드게이머들이 싸워야지 한다고 하면 워게임, 황혼의 투쟁과 삼국지 이 2가지 추천드립니다. 인원에 따라 좀 달라지죠.
황투는 무조건 2인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지 리덕스는 무조건 3명이기 때문에 뭐 전쟁 게임 좋아하시는 분 2개 구비해 두셨다가 2명이 만나서 싸운다. 황투 3명이서 만나서 싸운다. 그러면 네, 삼국지 리덕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비로 난 정말 무거운 거 좋아해. 컬렉터즈 좀 있네요. 가로 열고 컬렉터즈 라고 한다면 예, 칸반과 트리캐리언 추천드립니다. 특히 칸반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늦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늦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11월쯤 나오니까 오래 기다려도 된다. 나는 현금 흐름에 문제없다 싶으시면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런 분들이면 뭐 메탈 차까지 해서 거의 뭐 글룸헤이븐 정도의 가격으로 구비해 두셔도 좋고요. 난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트리캐리언. 이게 9월 나오죠 이것도. 그런데 빨리는 아니네요. 트리캐리언이 9월 칸반이 11월이니까 헤비한 분들은 조금 오래 걸리시겠네요. 그래도 그러면 조금 더 헤비한 거 찾는데 빨리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제 뭐 기도하고 일하라 정도는 2월에 이제 공식 출시되면서 바로 선주문 열릴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로양보다는 기도하고 일하라가 좀 더 유로 헤비 쪽에 가까우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자, 킥평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점수는 아니에요. 킥이라는 곳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평가한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신력은 있으나 언어적 요소로 인해서 점수가 저희 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주관적 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자, 시에라 7.0부터 가네요. 시에라가 게임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 점수가 조금 저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아무래도 인원수 3, 4가 되지만 2인 베스트라는 한계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게 평가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인 우리 팀은 난 2인만 한다 하면 저 게임 괜찮아요. 그리고 로양과 실버앤 골드가 7.4 드로앤 라이트 그러니까 뭐 빨리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저것도 괜찮고요. 좀 진득하게 좋은 점수 원하시면 로양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탁 파일이 7.5인데 이게 기본 본판이 7.5입니다. 확장이 들어가는 순간 8.2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왜 필구 확장이냐라고. 근데 이게 8.2도 그 첫 번째 확장만이에요. 네, 부패 첫 번째 확장이고요. 저 두 번째 확장은 보니까 아직 그 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던지 한 7.9, 8.0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꼈다고 오히려 점수가 남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첫 번째 확장이 엄청난 재미를 주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확장 포함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인데요. 7.7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기계에서 한 7.5 이상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뭐 믿고 그냥 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처음에 제가 말한 언어적 요소라든지 뭐 파티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공신력 있게 검증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롤포겔, 뭐 블루사이클, 타임스토리즈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라는 금전적으로 허락이 된다고 하면 가도 좋은 게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리덕스 7.9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건 오히려 삼국지란 테마를 좀 모른다, 전쟁 싫어한다 싶으면 걸러야 돼요. 저건 걸러야 됩니다. 왜냐면 저 7.9에서 삼국지란 테마에 빠져있는 삼국지 덕후분들은 거의 플러스 1, 그러니까 8.9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6.9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의 1점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라고 봐요. 그럼에도 삼국지 테마를 너무 좋아한다, 삼국지의 실존 장수들을 좀 이렇게 운용하는 맛이 있다 하면은 저 게임 한 8.5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투 이거는 뭐 8.3 검증된 게임이죠. 황혼의 투쟁 본판은 8.3인데 턴제로가 이제 추가되면은 점수가 조금 내려가요. 이게 본판보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앞선 아까 그래서 봤던 것처럼 밸런스가 많이 깨지는 느낌이 있나 봐요. 다만 그냥 좀 확장을 끼면 조금 뭐 운적인 요소나 재미적인 요소로 가는 거고 본판만 하면은 정말 뭔가 운적인 요소 개입 없이 전공법으로만 싸우는 그런 진게임, 진검승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칸반 8.8 굉장히 높네요. 칸반 역시 뭐 비달라 세레다의 게임들은 항상 저 정도 8점대 이상을 가는 것 같아요. 점수가. 그리고 트리캐리언 이거는 근데 이거 칸반 EV가 안 나왔기 때문에 칸반 그 EV 점수가 아니고 기본 그 칸반 드라이빙 에볼루션 그 점수입니다. 이미지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트리캐리언은 8.9 이게 본판만 하면 한 7점대였어요. 7.8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달가드 확장까지 다 낀 점수예요. 저거는 달가드의 확장 아카데미가 다 들어가면서 트리캐리언 그 컬렉터즈 에디션 점수가 8.9인데 아마 이게 뭐 킥스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점수가 조금 저기서 더 아마 내려가면서 밸런스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도까지인가 싶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뭐 재미없다가 아니라 와 8점 칸반?
예, 그 정도 아니나 8.5에서 8.8 정도 사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정말 좋은 게임인 건 맞습니다만, 물론 트리케리온 C에 있는 그 다른 모듈들, 다른 그 뭐 달걀 아카데미까지는 제가 해본 게 아니어서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평점 리스트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는 뭐 스샷 찍어 놓으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죄송하게도 12월 12일까지 마감이 어제까지였어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게 13일인데 어제까지 가격은 35,400원 시에라 웨스트였는데 이제 오늘부로는 할인이 끝나서 42,93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쿠폰가예요, 저게. 그래서 10원까지 떨어지는데, 그리고 17일 마감,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순입니다. 황투 마감 얼마 안 남았고요. 실버 앤 골드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24일날 칸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일까지 꼼짝 마감이고요. 27일 마감입니다. 텀블벅에서 마감하고 54,000원. 그 다음에 스탁파일은 2월 말일까지니까 2월 28일 마감입니다. 69,900원. 팝콘 에듀. 이제 트리캐리어는 가격이 공실 한창 상태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가격을 적었습니다. 아마 항상 했던 대로 이노펀딩에서 할 것 같고요. 99,000원. 그리고 삼국지 리덕스 로양의 사람들 기도하고 일어나는 2월 중으로는 나올 것 같으나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티노의 2월 1타 강사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나갈 돈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루시가 볼 것 같은데 사야 될 것들이 최소한 뭐 저 같은 경우는 칸반 뭐 헤비한 게임들 컬렉터즈용은 무조건 갈 것 같으니까 그건데 나머지 것들은 어려워요. 나에게 성향에 맞는 것들 또 이거 괜찮겠다 싶은 것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2월에 이만큼 지출이 심했으니까 3월 정도는 또 건너뛰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월 정도에 또 한번 게임들이 많이 모이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글판 많이 내주시고 한글 번역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퍼블리셔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소한 오타 혹은 뭐 미스프린팅이 있어도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 계속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알아주시고 재밌게 게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